T에 대해서 메모. 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구글의 G 수익 서비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구글 문서 이런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깨알 자랑을 조금 하면은 제 이제 캐리어 패스가 약간은 좀 재밌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도 이제 많이 PM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좀 했던 분야들은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제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사실 좀 이 구글 G 스윗을 볼 때 저는 와 정말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매력을 느꼈고요. Gmail 오픈할 때부터 서비스 할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창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변화 관리도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들, 이제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서비스는 이런 것이고 이것은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이거는 기초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설명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얻어 가시는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 도구죠. 구글 G 스윗은 오늘 서비스 소개 2, 파트 2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서비스 소개 2를 한 다음에 이제 도입 방법, 이제 변화 관리, 또 전략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스윗이 이제 협업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요. 이 도구들 외에도 계속 이제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 기존 도구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채널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거의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다 제가 확인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이제 구글 미트, 챗, 그리고 커런츠, 사이트 도구, 클래스룸 많죠. 그룹스, 킵, 태스크, 거기다가 이제 관리 도구를 약간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클라우드 서치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한 3-40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죠. 화상 회의 도구입니다. 행아웃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보통 이제 행아웃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대체를 하면서 구글 미트랑 챗이 나왔고요. 사실 이 제품은 구글 서비스 내에 이제 비슷한 성격이었지만은 별도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나오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다른 서비스이고 원래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행아웃을 이제 접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 시기를 빠르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글 미트랑 챗을 아예 오픈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행아웃을 이제 서비스를 안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다양하게 사용이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곳곳에 아직도 행아웃이라는 그런 단어나 문구가 있지만은 그것은 다 이제 구글 미트랑 챗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행아웃은 좀 많이 친숙한 화면이죠. 이것은 이제 영상회의랑 챗이랑 함께 합쳐놓은 것이라서 챗도 했다가 영상회의도 했다가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구글 미트인데요. 구글 미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뭐 교육에도 그러지만 나는 뭐 줌을 쓰고 있는데 줌이 더 좋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어떤 분은 또 나는 웹엑스가 더 좋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화질을 하면 뭐 스카이프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구글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뭐 아우디 좋아하시는 분은 아우디 타시고, BMW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 타시고, 뭐 나는 뭐 벤츠 좋아한다 벤츠 타시면 됩니다. 이게 다 프리미엄급의 영상의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보기엔 다 영상도 좋고 품질도 좋고 뭐 안정성도 있고 뭐 다양한 디바이스도 지원하고 다 좋습니다. 거기다 뭐 부가적인 기능들도 더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벤츠가 뭐 편의 시설이 좀 더 좋고 BMW는 뭐 스피드 이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이 영상의 솔루션들도 약간 차이가 좀 있죠. 뭐 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부가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웹엑스나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또 좀 화질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화질이나 뭐 편의성은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또 구글 G 수입하고 또 같이 이제 합쳐서 사용하는 편의성 이런 건 또 좋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G 수입 라이센스가 있는데 굳이 또 줌을 또 돈 내고 쓴다, 뭐 웹엑스를 또 돈 내고 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구글 G 수입을 안 쓰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돈 내고 뭐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뭐 돈 내고 뭐 이렇게 쓸 정도로 뭐 그렇게 좋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줌하고 웹엑스 쪽에 많이 고객을 뺏겨서 요즘에 이제 이런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전용적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이메일을 쓰지 않는 대신에 바로 이 영상 회의만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구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그런 버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상회의를 하는 거고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더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제공하던 많은 기능들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화 기능이나 아니면 뭐 하나의 룸에 뭐 250명까지 들어오거나 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거나 뭐 이런 고급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뭐 지금 연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 9월 30일로 해서 종료가 될 것 같고, 그냥 기존에 뭐 인원대로 100명, 150명 뭐 이 정도 선에서 회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00명, 150명이 회의를 하는 거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대규모로. 그 정도 하면 돈 내고 사용해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업그레이드 계획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뒷배경을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4 곱하기 4 뭐 16명까지만 한 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77, 49, 49명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크게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무료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회의도 무료 서비스를 많이 원하시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분 제한이 걸려 있죠. 근데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압축하고 다시 풀어주고 하는 인코딩, 디코딩 기술이 사실은 중요하고, 화질이 좋다 그럴 때는 인코딩이랑 디코딩이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같은 영상을 더 압축을 해서 보내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압축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또 서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영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체적으로 이 영상을 제공한다는 시스템이 사실은 서버 쪽에서는 부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서비스는 아닌데,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비스에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4 곱하기 4 16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사용자 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발표 기능 이런 것도 다 거의 비슷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챗이라고 하는 그 채팅 기반의 서비스이고요. 뭐 행아웃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룸스 채팅방이라고 해서 약간은 뭐 단톡방 비슷한 방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이용하면 업무별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카카오 채팅으로 큰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사람들 다 불러와서 막 내가 관심도 없는 대화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곤욕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진짜 업무 단위나 아니면 일 단위로 이렇게 딱 필요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슬랙이랑 약간은 비슷하고요. 뭐 약간 비슷한 게 아니라 슬랙을 뭐 벤치마크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라거나 슬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슬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장점이 만약에 그 슬랙을 가입을 안 하셨으면 쓰셔도 되는데 뭐 G수에서 가입을 해놓고 또 슬랙을 쓴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성격에 맞게 우리는 G수이스로 쓸래? 아니면 거기서 대화나 이런 거는 조금 특화를 해서 슬랙을 쓰자 이 정도지, 뭐 G수이스를 쓰는데 대화를 할 때는 슬랙으로 쓰자 이런 건 또 아니니까 선별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트하고 채트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채트하다가도 다시 또 영상이 할 수 있고요. 요번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지금 그 홈포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재택근무 이제 서비스, 구글이 내놓은 서비스인데, 구글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럽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은 서비스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트렐로나 뭐 슬랙이나 뭐 이런 거 좋다, 아사나 뭐 이런 거 좋죠. 먼데이닷컴 다 좋은데 어렵죠. 맨 처음에 뭐 아무리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업무에 적용하고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는 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러닝 커브가 다 길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뭐 아사나나 뭐 이렇게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은 사실 배우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재택근무도 우리가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gmail.com 정말 누구나 아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기서 업무를 해라. 우리가 사이드바도 만들어주고 통합 환경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여기에서 채트하고 필요하면 영상 회의도 하고 필요하면 또 캘린더도 관리하고 이렇게 통합 환경으로 써라 하는 게 이제 홈포웍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또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회사는 정말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회사다. 뭐 이럴 때는 뭐 트렐로나 먼데이닷컴이나 아사나 뭐 이런 거 쓰셔야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면 꼭 거기까지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 결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다 그럴 때는 또 닥스웨이브 같은 그런 결제 시스템,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커런츠입니다. 커런츠는 이제 기존에 구글 플러스라고 했던 제품이고, 이것은 이제 보안 사고가 조금 있어서 뭐 사실 구글이 아주 뭐 앞에서는 슬픈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아주 좀 반갑게 해서 개인 서비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의 플러스는 이제 페이스북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SNS 서비스인데 사실 욕을 많이 먹었죠. 뭐 활성화도 안 되고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서비스를 없애버리고 놨고 거기서 이제 이름도 아예 커런츠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기능을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개인 버전에서 못 쓰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쓰기 참 좋은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것을 회사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은 회사에서 쓰기가 어렵죠.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 사적인 영역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 하다 보면은 뭐 사적인 관계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내 업무 영역이 이제 그쪽으로 유출될 수 있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이 커런츠는 개인적으로는 못 씁니다. 즉 gmail.com에서는 못 쓰기 때문에 회사 도메인인 학교 도메인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게 뭐 회사나 학교의 그런 게시판, 커뮤니티 이런 용도로 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들이 일정이나 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놓으면은 그건 이제 직원들이 펠로우 해가지고 마치 페이스북처럼 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 오늘 뭐 프로젝트에서 수주였다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막 서로 박수도 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치마킹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너무너무 잘 씁니다. 이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생일 축하도 해주고 뭐 이렇게 관계 내부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죠. 만들고 내부에서 구축형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다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신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정말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아쉬운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 요즘에 계속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스나 뭐 컨설팅을 할 때 이 제품을 계속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도 잘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안 써서 그러는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면은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인데요. 이 사이트 도구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뭐 UX에서 뭐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뭐 이렇게 광고 선전을 하는 것처럼 정말 홈페이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뭐 UX나 다른 거로 쓰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냥 구글 컨텐츠가 G Suite에 컨텐츠가 많으면 이걸 그냥 그 사이트 도구에 연결해서 외부에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같은 데에서는 아예 1학년 입학을 할 때 포트폴리오 관리를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면은 학생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은 계속 포트폴리오 관리를 여기서 다 해놓고 아예 오픈을 시켜가지고 외부에 그냥 포트폴리오 별도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한 70%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멋있는 홈페이지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뭐 스마트폰에서 정보 교환하기 더 좋은 사이트 이런 데가 더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어떤 데는 뭐 블로그로 해놓는 데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로 해놓는 데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기존의 홈페이지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이제 스테레오타입, 이제 고정적인 관념을 좀 버리고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료이고 호스팅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도 사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학교 같은데 원격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 뭐 사전에 교육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교실이라고 하고요. 이제 LMS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LMS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출석 체크, 또 이제 동영상 다 봤는지 안 봤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요구 사항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하고 잘 안 맞고요. 그냥 교실입니다. 교실인데 온라인에서 하는 교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초중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재택수 할 때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뭐 EBS나 교육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많이 쓰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많이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개인 버전에서도 다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신입사원 교육이라든가 뭐 진급자 교육 이런 데 사용하셔도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다양한 교육, 우리가 이제는 뭐 교실에서 하는 수업 말고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큐레이션을 잘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에 애들이 잘 쓰겠어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애들은 잘 씁니다. 그냥 교육도 안 해놔도 다 알아서 쓰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만 잘 공부하시면 이 서비스는 정말 잘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룹스입니다. 그룹스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예전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룹스 가지고 그 게시판 썼던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외국에는 사실 게시판이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룹스 형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게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그 선진 기술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뭐 PC 통신할 때부터 다 그게 게시판 형태였기 때문에 게시판이 그냥 아예 초기부터 정착이 됐지만은 외국은 게시판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재밌는 모습이 그 게시판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한 90년도 초반에 우리 뭐 PC 뭐 천리안이나 뭐 이런 데서 했던 그런 통신 환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40년은 아니죠. 30년 지났는데도 그때 UI랑 지금 UI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좀 화려해지고 뭐 기능이 좀 추가된 건 있지만은 그때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은 오히려 이런 게시판이 없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런치 이런 걸로 게시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게시판 그러면 또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좀 깨기가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게시판보다 더 좋은 그런 우리가 소통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게시판을 좀 안 쓰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그룹스는 그 G Suite에서 잘 쓰려면 정말 꼭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그룹스에 이제 그 구성원들을 넣어놓고 우리가 콘텐츠 전달을 할 때 이 그룹스로 부여를 해주면은 바로 그냥 다 권한이 들어가는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서, 폴더, 뭐 드라이브, 캘린더 모든 것들 뭐 우리가 아까 구글 미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구글의 G Suite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룹스랑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스는 잘 쓰시면 좋고요. 만약에 뭐 회사 뭐 우리 부서로 누가 발령이 받으면 바로 인사 시스템에서 그룹스로 그 사람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별도의 뭐 동작 없이 바로 그냥 그 사람은 권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아주 이제 퇴사를 해버리면 퇴사하면 또 바로 또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IAM 비슷한 그런 걸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킵입니다. 킵. 우리가 메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OK 구글한테 메모해줘. 그래도 메모를 해줄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말로 하시면 됩니다. 메모를 말로 하시고 나는 그냥 사진으로 찍을래. 사진으로 찍어서 메모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OCR이 다 글자 인식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위치에 대한 메모도 해주는데요. 내가 뭐 집에 가다 홈플러스에서 뭐 사가야 된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그 위치에 가게 되면은 메모를 알려줍니다. 정말 좋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메모로 그냥 쓰시고요. 이 메모를 구글 닥스나 이런 데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말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 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거 이렇게 다 쓰실 수 있고 검색도 좋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태스크인데요. 태스크는 이제 업무 단위입니다. 업무 단위로 이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했던 방법 중에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일이 많고 할 때는 아침에 벌써 일어날 때부터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오늘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서도 출근하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업무를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많을 때는 한 20개 정도 이렇게 딱 리스팅이 되죠. 그러면은 마치 벽돌 깨기가 아니고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하나씩 업무하고 체크하면 또 없어집니다. 그 느낌이 마치 도장 깨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업무 막 하나하나 이렇게 깨 나갈 때 좀 약간은 쾌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고, 이것도 잘 쓰시면은 자기 업무 잘 정리하실 때 좋고, 내가 또 이런 거 했었구나라고 아카이빙 하는 것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태스크는 지금 사이드 패널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지메일이나 드라이브, 캘린더 쓸 때 같이 계속 쓰실 수 있고, 이거는 웹 PC에서는
별도의 화면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에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이드로 놓고 그냥 하루 종일 업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치인데요. 클라우드 서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을 위한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검색 엔진에 약간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PM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데이터량이 한 4천만 건 정도, 뭐 그건 좀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한 이제 기업에서는 그 정도는 뭐 금방 올라가니까 4천만 건 이 정도 되면은 성능이 뚝 떨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이 오면 이제 계속 튜닝하고 뭐 인덱싱 작업 다시 하고 해서 속도를 맞추는데, 사실 기업 내에서 시스템에서 이 진짜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서치는 정말 나만을 위한 검색 엔진이죠.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죠. 나의 메일, 나의 데이터, 뭐 나의 캘린더,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해서 그냥 검색만 하면은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구글이 이제 잘하는 기술이 이제 검색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걸 아주 잘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아쉽게도 그 G Suite 베이직 버전에는 없고 비즈니스 이상부터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버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만 해놓으면 필요한 대로 다 진짜 그 세부 검색까지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검색 쉽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볼트도 할 얘기가 많죠. 볼트도 이 디스커버리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문화적으로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이메일도 감추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법률 용어 중에 하나가 의제 자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하게 이제 삭제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범죄 기록이 있어서 네가 삭제를 하려고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좀 불리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많이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아카이빙을 해서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많이 법률적으로 요구를 해 놓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이 볼트 기능은 이제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메일이나 드라이브나 뭐 이런 모든 내용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잘 사용을 하면은 뭐 DLP 이런 기능까지 쓸 수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요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이고요. 요 디스커버리 기능을 정말로 요거 하나만 구축하려고 해도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쪽 사업도 또 운이 좋게 한번 해봐서 그때 한번 산출하고 하면 스토리지 뭐 이런 것도 비싸지만은 이런 솔루션들도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고요. 그런 걸 다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뭐 샌디스크에 뭐 네트워크도 좋아야 되고 서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5억 드는 거는 정말 뭐 껌이죠. 요새는 이메일 아카이빙만 하더라도 뭐 몇억 드는 거는 거의 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를 써도 그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물론 뭐 25만원 뭐 비싸죠. 1인당 1년에 25만원씩 내면 비싸지만은 그게 과연 비쌀까? 우리가 만약에 서버 하나 사고 솔루션 하나 사고 하다못해 오라클 같은 경우에 뭐 24%, 뭐 30% 이렇게 유지보수비 내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데 비하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사용자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냥 동의 받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아카이빙을 한다. 그러면 사실 어차피 이메일이라는 게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내 개인정보가 왜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뭐 개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집에서 하시면 되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차, 2차 해서 G수익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좀 개념이나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이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내용이 한번 다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는 또 디테일하게 서비스 하나하나 이제 좀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길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언제쯤 될지 저도 아직 기약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마 제가 아는 데까지, 또 모르면 또 계속 연구하고 구글 쪽에 질의해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